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 GIF 파일 만들기 코드의 하이라이트, 그림 부분 설명을 맡은 대기과학과 21학번 박서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때가 언제일지 몰라서 날짜를 남겨두자면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이고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클릭해주신 보람이 있도록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코드 설명에 앞서 저희 분야 대기과학에서 코딩할 때 그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과 전공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그림들이 모두 코딩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과목들 중 대기의 양순환, 대기물리 2 등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그림을 코딩을 통해 직접 그려보는 과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그림이 더 나아 보이시나요? 아마 대부분 오른쪽 그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부끄럽지만 왼쪽 그림은 제가 코딩 생초보 시절에 대기양순환 첫 번째 과제로 그렸던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당시 저희과 연구실 인턴 경험이 있으셨던 한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수정한 버전입니다. 사실 학부 때는 그림이 그려지기만 하면 교수님들께서 점수를 잘 주시지만 대학원에 가서 여러분의 논문을 내신다고 생각하면 잘 정돈된 그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은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 혹은 연구를 통해 산출한 결과를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전달력이 좋은 깔끔한 그림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PPT 만드실 때 같은 내용의 경우 기왕이면 더 예쁜 그래프를 찾아서 넣으시는 것처럼 예쁜 그림은 인용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베이스맵과 맵플롯이 파이플롯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두 패키지가 저희 코드에서 그림 생성을 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매플로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과 코딩을 할 때 거의 매일 보시게 될 친구이니 지금부터 친해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그림 그리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모아둔 라이브러리에 해당합니다. 파이플롯은 이 매플로립 라이브러리에 속한 서브 모듈로 특히 그래프 생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맵 또한 매플로립 소속인데요. 베이스맵은 그림을 그릴 배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매플로립 툴킷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그릴 GIF 파일의 완성본을 보고 가실 텐데요. 보시면 배경에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의 색깔을 통해 연평균 기온의 편차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188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기온 편차 그림을 연도별로 낱개로 그린 뒤 이들이 플립북 애니메이션처럼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재생될 수 있도록 GIF 파일로 합쳐줄 것입니다. 앞서 베이스맵이 그림을 그릴 배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릴 배경이라 하면 바로 세계지도를 의미하겠죠. 이 세계지도의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이 이 그림 코드에서 바로 프로젝션입니다. 이 프로젝션의 종류는 구글에서 이렇게 베이스맵 프로젝션이라고 치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것은 바로 로빈슨 프로젝션인데요. 코드상으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로빈이라고 줄여서 적습니다.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그 다음 론 제로의 경우에는 지도의 가운데에 어떤 경도값을 둘지를 지정하는 인자인데요. 여기서는 0도로 했지만 128을 적는다면 우리나라를 중심에 둔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레솔루션 인자는 해상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i는 intermediate를 합니다. 이렇게 그린 세계 지도를 empty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사실 베이스맵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인자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다가 다시 베이스맵
구글에 베이스맵 매프로립 툴킵 도큐멘테이션을 치면은 이렇게 베이스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공식 문서로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네, 아까 저희가 봤었던 론제로나 레솔루션과 같은 인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help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help하고 이렇게 치면은 네, 요 아래에 베이스맵에 대한 자세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인자의 종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베이스맵 외에도 다른 모듈이나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으시다면 헬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줄로 넘어가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론이나 렛 같은 변수들이 쭉 쓰여 있는 부분은 변수를 선언하는 코드인데 이러한 변수 선언 방법에 대해서는 영우님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줄은 numpy 라이브러리의 메쉬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정도 및 위도 정보를 담고 있는 격자를 구성해주는 과정이고 아랫줄은 정도 및 위도를 그림에 표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앞서 베이스맵을 통해 생성한 세계지도를 np라는 변수에 저장했었는데요. 여기에 경도, 위도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자가 필요한 이유는 연평균 기온의 편차를 구할 때 바로 이 격자 단위로 계산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려는 그림은 바로 전 지구를 180바이 90의 격자로 나누었을 때 격자를 이루는 각 지점의 지표 근방 기온이 기준값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 즉 연평균 편차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때의 기준값은 앞서 프린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데 바로 1951년부터 1980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연평균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880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달별로 존재합니다. 즉, 각 연도에 12달을 평균 내어 연평균을 구해줘야 한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볼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깥에 있는 볼문 같은 경우에는 188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2개 연도에 접근하는 일을 수행하고 안쪽에 있는 볼문은 각 연도의 매월 자료에 접근하는 일을 합니다. 연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연도의 12달 데이터에 대한 총합이 필요하므로 이를 yearly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줄 것인데요. 1월 자료의 경우 바깥쪽에 있는 뿔문에서 더해주고 그리고 안쪽 뿔문에서 남은 11개의 월 자료를 마저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깥쪽 뿔문에서 더해주는 이유는 1월의 경우 각 연도 자료의 첫 번째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연도에 접근함과 동시에 1월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폴문을 한 번 더 돌지 않아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 폴문에서 더해주고 안쪽 폴문에서는 나머지 11개의 월 자료를 마저 더해주게 됩니다. 안쪽 폴문을 돌며 나머지 11개의 월 자료까지 마저 더하면 마침내 해당 연도에 포함된 12달에 대한 총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연평균이므로 12달 총합인 yearly sum이 다시 12로 나눠서 연평균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yearly temp anomaly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마침내 이제부터가 정말로 그림을 그려주는 코드입니다. np pcolor에서 np는 앞서 베이스맵을 통해 그린 세계지도를 나타내는 변수인데요. 이 세계지도 위에다가 계산한 결과를 색깔로 입히겠다는 의미입니다. np pcolor하고 괄호 안에는 x축, y축 정보와 그림을 그릴 데이터가 무엇인지 저희의 경우에는 yearly temp anomaly겠죠? 그리고 cmap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x축, y축의 경우 저희가 앞에서 x, y는 np, 론, let을 통해 x, y를 각각 경도, 위도로 지정해 준 바 있었죠. 따라서 x, y를 쓰면 알아서 경도, 위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데이터는 바로 전에 계산한 연평균 기온 편차의 yearly temp anomaly이므로 이것을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C맵은 컬러맵의 약자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색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또한 구글에다가 넷플롤립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그 종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씨맵 종류 중에서 뭐랬지? 이 중에서 어딨지? 네, 여기서 Z라는 C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 그림을 Cs캠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MP Draw Coastlines랑 MP Draw Countries, MP Draw States는 직관적인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연안선, 국가의 경계선, 주요 도시의 경계선을 그려주는 함수들입니다. 이제 각 색깔이 몇 도 상승 혹은 하강을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지표인 컬러바를 생성해 볼 것인데요. 우선 NP 컬러바를 써준 뒤 괄호 열고 첫 번째로 이 컬러바가 어떤 그림에 대한 컬러바인지를 써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CS캠이라는 그림에 대한 컬러바를 만들고 있으므로 CS캠을 먼저 써주고 로케이션을 통해 컬러바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림과 컬러바의 간격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컬러바를 시바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발음이 살짝 위험하네요. 아무튼 여기서 컬러바가 각 색깔이 몇 도 상승 혹은 하강을 나타내는지를 알려준다고 하였으므로 컬러바의 단위인 도씨를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시바, 셋, 라벨을 통해서 컬러바에도 라벨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달러 기호는 첨자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도시의 도처럼 위첨자를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두 개 달러 사이에 눈웃음 표시를 사용하면 되고 아래 첨자를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두 개의 달러 사이에 언더바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year하고 아래 첨자로 1을 붙이고 싶다 하시면은 달러하고 year 언더바 1 다시 달러로 닫아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제목을 달아주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부연 설명할 부분이 몇 개 있는데요. 우선 중간에 이렇게 원 표시하고 n, 역슬래시 n의 경우에는 출력 시 줄바꿈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엔터와 같은 의미죠. 그리고 중간에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여기 역슬래시 n 한 부분 바로 뒤에 %d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하고 year 플러스 1880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파이썬에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188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기온 편차 그림을 연도별로 낱개로 그린 뒤 이들이 플립북 애니메이션처럼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재생될 수 있도록 GIF 파일로 합쳐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이 바로 188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기온 편차 그림을 낱개로 그리는 과정에 해당하는데요. 즉, 모든 그림이 글로벌 템퍼레처 어노멀리 타임랩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맞는데 바깥쪽 폴문이 돌아가면서 연도만 하나씩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제목을 달 때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오직 연도만 바꾸면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 사용한 문자형 포매팅입니다. 이렇게 문자열 중간에 퍼센트 기호를 쓰고 넣고 싶은 자료용을 써줍니다. 저희는 연도라는 정수를 넣고 싶으니까 D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D 요 부분에 어떤 숫자를 넣을 것인지는 요 제목 따옴표 바깥에 이렇게 방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0부터 141까지 돌면서 총 142개 연도의 순서대로 접근하는 바깥쪽 뿔문 안에 있는데요. 네, 여기 바깥쪽 뿔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폴문을 돌 때는 1880에 0이 더해져서 1880년이 출력이 되고 두 번째로 폴문을 돌 때는 1880에 1이 더해져 1881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문을 돌 때는 141이 더해져 2021년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즉 뿔문이 이제 0에서부터 141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차례로 더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PLTC 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나타낼 온도의 범주를 보정하는 함수입니다. PLTC 림하고 범위의 최소값, 최대값을 차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써주면 앞서 저희가 만든 컬러바가 마이너스 4도에서 4도 범위를 가지게 되고 그림에도 이 컬러바를 기준으로 색깔이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4에서 4라는 범위는 어떻게 정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최소값을 출력하는 min, 최대값을 출력하는 max 함수를 이용해 자료의 최소값과 최대값 범위를 직접 알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라기보다는 이건 첫 번째 방법이랑 같이 활용하시면 좋은데 구글에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미 존재하는 그림일 확률이 높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에서 컬러바 범위를 보고 우리가 사용할 범위를 대강이나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LT 세이브 피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름으로 이러한 경로에 앞서 그린 그림을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려야 할 그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경로에다가 이제 그림을 저장하고 나면은 PT 싱래프를 이용해서 폴앱상에서는 그림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깥쪽 풀문의 끝인데요. 애니메이션 코드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바깥쪽 폴문을 도는 상황이라고 치면은 2열이 0부터 141까지 돌고 있으므로 첫 번째로 돌 때는 2열이 0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도상으로 첫 번째인 1880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요 줄에서 이열리 썸은 템프 아노말리 하고 요 줄에서 1월 자료를 더하고 그리고 이제 안쪽 뿔문으로 넘어가서 2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월을 모두 더해서 12달 총합을 이열리 썸이라는 분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요 줄에서 연평균을 구해서 이열리 템프 아노말리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아래 코드를 쭉쭉 실행하면서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은 여기까지 오면 1880년에 대한 그림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폴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2열이 0에서 1로 바뀌고 연도상으로는 두 번째인 1881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을 2열이 141로 바뀌는 2021년까지 반복하다가 끝내게 됩니다. 그림 그리는 코드의 경우 돌아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미리 돌려놨었는데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그림은 저희가 지정해줬던 요 경로에 이 경로인, 즉 구글 드라이브의 콜랩 노트북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의 진짜 마무리 단계인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자주 쓰는 코딩은 앞에 설명드렸던 그림 그리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힘을 많이 줬었는데요. 그런 만큼 애니메이션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예정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각 연도에 대해 낱개로 그린 그림들이 연속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GIF 파일로 합쳐줄 것인데요. 우선 그림들이 더해진 프레임을 이렇게 이미지 프레임스라는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1880년부터 2021년까지 반복해서 위 프레임에다가 그림을 더해줄 것이기 때문에 188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를 담고 있는 어레이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매 연도에 대해서 위 프레임에 이미지를 차곡차곡 더해줄 것인데, 이제 이 정도 풀문은 무리 없이 해석 가능하시죠? 혹시 어려우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태희님 영상에서 반복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된 그림들의 집합을 연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파일 형태의 GIF로 저장을 해줄 것인데요. 여기서 듀레이션을 늘리면은 느리게, 줄이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루프의 경우 애니메이션이 몇 번 반복 재생될 것이냐를 정해주는 것인데 여기서처럼 0으로 지정하면 무한히 재생되고
5 등의 뭐 자연수를 입력을 하면은 횟수만큼 돌아가고 멈추게 됩니다. 저희는 무한 반복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GIF 파일을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으면은 마침내 완성입니다. 제 경우에는 기본 다운로드 경로가 내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여서 여기서 이제 잠깐만. 여기서 완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찍은 영상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대기과 코딩의 길을 걷는데 작은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그린코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